공방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억지 기소가 드러났다고 주장했고 한 줌도 되지 않는 정치검찰이 검찰 전체를 어떻게 망쳤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악의적인 공소를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법치이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당내 사법행정 정상화 TF를 출범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여부 등 사법개혁 논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을 임기 중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수영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관세 협상과 에이펙 성과, 대국민 보고 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기존에도 추진을 강하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원론적 가능성을 말씀드린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도부가 논의한 결과를 대통령실에 전달했고 대통령실이 그대로 수용했다며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부연했습니다. 3대 특검 수사로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수형번호 2961이 적힌 명찰을 달고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직업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권 의원은 국회의원이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열린 권 의원의 첫 재판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참석해 방청하기도 했습니다. 권 의원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참석 등 통일교 행사와 정책을 지원해주면 신도 등을 동원해 대선을 돕겠다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 측이 찍어둔 현금 다발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며 권 의원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내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를 불러 조사합니다. 최 씨가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양평 공흥지구 일대 아파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등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KBS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진 증거인멸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특검팀은 최 씨의 요양원을 다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당선 축하카드와 경찰 인사문건이 사라진 경위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묘 차담의 의혹과 관련해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도 같은 날 소환합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서울에서 어젯밤 3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덮쳐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30대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습니다. 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원 한복판에 흰색 승용차가 비상등을 켠 채 멈춰 서 있습니다. 차량 안쪽엔 터진 에어백과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술에 취해 차를 몰다 두 행인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일본인 관광객 모녀로 서울 동대문역 인근 횡단보도에 서 있다 갑자기 달려온 차량에 변을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일본인 어머니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30대 딸도 얼굴을 다쳐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은 사거리에서 인도로 돌진해 모녀를 들이받고도 공원 안까지 들어온 뒤에야 겨우 멈췄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인 30대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약물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해와경찰서는 이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영국에서 한 남성이 열차에서 흉기를 휘둘러 11명이 다쳤습니다. 영국 경찰은 일단 테러와의 연관성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다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차역에서 사람들이 재빨리 걸어 나옵니다. 그중엔 피를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지 시각 1일 저녁 영국 캠브리지 인근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11명이 다쳤습니다. A man comes running down with a very clear wound, bleeding quite badly on his arm. And I thought it was like some sort of Halloween prank at first. But then he's shouting that someone's got a knife, he was stabbed. 병원에 이송된 11명 중 5명은 치료를 받고 퇴원했고 1명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라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위중한 피해자는 사건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철도회사 직원으로 범행을 저지하려다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열차는 케임브리지 셔주 헌팅던 역으로 진입하던 중이었으며 사건은 열차가 역에 도착한 후 진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붙잡힌 영국 국적의 32살 흑인 남성을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35살의 카리브해 혈통의 남성도 현장에서 체포했지만 조사 결과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석방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테러 연관 가능성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습니다. British Transport Police declared a major incident yesterday, and counter-terrorism policing were initially supporting our investigation. However, at this stage, there is nothing to suggest that this is a terrorist incident. 지난달 맨체스터 유대교 회당에서 흉기 난동으로 2명이 숨진 데 이어 이번 사건까지 벌어지자 영국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파리에서 한국의 색을 주제로 현대미술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특별전엔 작품 40여 점이 전시됐는데 한국 현대미술의 60년 흐름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파리 이화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붉은 한지위 굴곡들이 캔버스를 가로지르고 노랗게 물든 작품은 선들이 비처럼 번집니다. 여러 단색이 모여 물결을 만든 이 작품은 인간 내면의 심연을 상징합니다. 색을 단순한 시각적 요소가 아닌 그 색을 잊게 한 근원의 역사로 읽어냅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채취한 흙을 통해서 물감을 제 손으로 만들고, 그래서 저의 노랑은 가장 어떤 모든 것들의 본질이 될 수 있는 바탕, 즉 중심이 될 수 있는 노랑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캔버스의 그림을 중심으로 조각과 사진, 디지털 아트까지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도 한국의 색을 해석하고 구현해냈습니다.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34명의 작품 47점을 통해 최근 60년간의 궤적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 미술품 전시가 많은 파리에서도 이번 한국의 색 전시는 관람객이 놓치지 말아야 할 전시로 외신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On retient surtout les thèmes de la Corée, donc le sujet principal de cette exposition, qui montre la vraisemblance des œuvres et qui nous inspire véritablement à rechercher et à découvrir le monde de la Corée. 개막 첫 주에만 3천여 명의 관객이 몰린 이 전시는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는 다음해 8월까지 프랑스 파리를 물들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기후환경 뉴스 기후는 말한답니다. 우리나라 기후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주로 열대지방에 서식하는 열대진모기가 제주에서 발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8월 제주 지역에서 열대진모기가 처음으로 채집됐으며 여러 지점에서 발견된 것으로 미뤄 이미 제주에 서식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열대진모기는 뇌염, 수막염으로도 이어지는 웨스트 나일열 등 감염병의 매개체로 질병청은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여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정부가 집안 침하가 우려되는 구간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절차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지하 시설물, 침하 이력 등을 분석해 총 500km의 집안 침하 우려 구간을 선정했으며 올해 안으로 탐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는 집안 침하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이미 도시의 절반이 해수면보다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정윤섭 특파원입니다. 자카르타 북부 해안도로, 도로 바로 옆에 방파제가 설치돼 있습니다.
땅보다 높이 차오른 바닷물, 범람을 막기 위한 방파제입니다. 인근에 있는 바닷가 주거단지, 역시 바닷물을 막고 있는 방파제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 방파제 벽에는 이렇게 층이 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몇 차례에 걸쳐 추가로 더 쌓아 올린 흔적입니다. 자카르타는 해마다 평균 약 10cm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의 기후변화까지 이미 도시 절반이 해수면보다 낮아졌습니다. Tapi mungkin kalau terlambat untuk pemberitahuan kita akan melakukan evakuasi terlebih dahulu. 자카르타에서 북동쪽으로 약 1200km 바다 건너 보르네오 섬의 신도시 건설이 한창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수도 누산타라입니다. 수호신을 형상화한 대통령궁은 완공 단계고 관공서와 병원 등도 문을 열었습니다. Karena biasanya kami hanya melihat di media, jadi kita ingin memastikan dan melihat benar. 완공 시점은 2045년, 신수도 건설의 또 다른 목적은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자카르타가 전체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금의 구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New center of economic growth. So we have a more balanced economic growth between west and eastern part of Indonesia. 결국 약 45조 원에 이르는 사업비 조달이 관건. 정부 예산이 20%, 나머지 80%가 민간 투자인데 지금까지 실제 민간 투자액은 10%에 불과합니다. 누산타라에서 KBS 뉴스 정유섭입니다. 11월의 초입부터 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서울의 단풍도 한층 더 붉게 물들었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서울에도 올가을 처음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0.5도, 계룡이 영하 3.5도 등 내륙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곳이 많았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서울이 13도 등 평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금세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16도까지 올라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이후 큰 추위는 없겠지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완연한 가을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보다 2달 빨리 전국에 독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고위험군이 독감에 걸릴 경우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 위험하다며 예방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을 임기 중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은 관세협정과 에이펙 성과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당 지도부가 논의한 결과를 대통령실에 전달해 대통령실이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내일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를 처음으로 소환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합니다. 어젯밤 서울에서 30대 남성이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숨졌고 30대 딸도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의심 환자가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질병당국은 올겨울 독감 유행이 지난 10년 사이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의료기관을 찾은 외래 환자 1000명 가운데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는 1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9명과 비교할 때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7살부터 12살까지는 외래 환자 1000명당 31.6명, 1살부터 6살까지는 25.8명으로 소아 청소년에서 독감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원 환자는 98명으로 최근 3주 연속 증가 추세입니다. 누적 입원 환자도 37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3명의 5배가 넘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겨울 독감 유행이 지난 10년간 가장 유행했던 지난절기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본, 홍콩, 태국 등 주변국들도 지난해보다 일찍 독감 유행이 시작된 데다 환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등 유행이 확산하는 양상이라는 겁니다. 질병관리청은 고위험군인 어린이와 임산부, 만 65살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달까지 접종률은 65살 이상 60.5%, 어린이는 40.5%로 집계됐습니다. 질병청은 고위험군은 독감에 걸릴 경우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 더 위험하다며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과 기침 예절을 준수하고 고열 등 증상이 있으면 출근이나 등교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어젯밤 서울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숨졌는데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원 한복판에 흰색 승용차가 비상등을 켠 채 멈춰 서 있습니다. 차량 안쪽엔 터진 에어백과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술에 취해 차를 몰다 두 행인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일본인 관광객 모녀로 서울 동대문역 인근 횡단보도에 서 있다 갑자기 달려온 차량에 변을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일본인 어머니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30대 딸도 얼굴을 다쳐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은 사거리에서 인도로 돌진해 모녀를 들이받고도 공원 안까지 들어온 뒤에야 겨우 멈췄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인 30대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약물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해와경찰서는 이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월드 시리즈에서 LA 다저스가 사상 최고의 명승부 끝에 2년 연속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다저스의 김혜성 선수는 마지막 순간 대수비로 출전해 우리 선수로는 사상 두 번째로 우승 반지를 받게 됐습니다. 스포츠 취재부 한성윤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역시 미국 야구라고 해야 되나요? 진짜 다저스 마지막 게임 진짜 멋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베이징 올림픽 결승전 이후에 정말로 손꼽을 만한 명승부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야말로 만화에나 나올 법한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역사에 남을 명승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7차전의 키워드는 3위였어요. 두 팀이 3승 3패였고 오타니 쇼헤이가 3일밖에 쉬지 않고 선발 등판을 했는데 1, 2회 잘 던지다가 바로 3회에 보비셰덱의 석점 홈런을 허용을 했습니다. 끌려가던 다저스 4대2 상황에서 8회에 바로 맥스먼 씨가 홈런을 치면서 4대3까지 추격했는데요. 패배까지 아웃카운트 2개 남은 상황에서 로하스가 9회 원아웃에서 홈런을 쳤는데 이 선수가 수비 전문이고 올해 오른손 상대 홈런이 1개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또 9회 말에 위기를 맞았지만 이번에 이루스 로하스의 멋진 홈선구로 1차 위기를 넘겼고 그리고 투아웃에서 안타성 타구를 바로 파헤스가 멋지게 잡아냈습니다. 이 선수도 9회에 대수비로 들어간 선수거든요. 작전이 그대로 적중을 했고 11회에 윌 스미스가 큼지막한 홈런을 치면서 5대4로 앞서갔지만 역시 토론토도 11회 말에 게레로가 선두 타자로 나와서 2루타 치면서 기회를 잡았고요. 1-4-1-3루 위기에서 병살타를 유도하면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야말로 숨막히는 승부였는데 예전에 영국의 축구 선수 리네커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축구는 90분간 싸우지만 마지막에는 독일이 이기는 스포츠다. 그런데 지금 메이저리그 야구를 보면은요, 치열한 승부를 벌이지만 결국에는 다저스가 우승하는 스포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게임 어떻게 보면 역사적 순간인데 마지막 장면 보면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까 한 기자가 얘기했듯이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 나왔던 그런 모습 아닌지 싶습니다. 베이징 올림픽과 상황이 비슷했고 네. 결말까지 똑같았습니다. 재밌는 게 경기 끝난 이후에 2008년 당시 해설을 했던 지금 허구영 KBO 총재의 음성을 어제 영상에 입힌 합성 화면이 돌았거든요. 네. 그런데 절묘하게 맞아떨어질 정도로 상황이 너무나 닮았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보면 3대2로 앞선 9회 말에 1사 만루였어요. 네. 마운드에 정대현 선수가 올랐고 역전 위기에서 유격수 땅볼을 유도해서 6-4-3의 병살타로 짜릿한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네. 이번 월드 시리즈는 역시 한 점 차로 앞선 상황에서 11회 말이었고 1사 1삼루 역시 유격수 땅볼이 병살타로 연결되면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공통점이 모두 투스트라이크 노볼에서 바깥쪽 공을 던졌는데 유격수 병살타로 이어졌다는 점이고요.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6-4-3이 아니라 유격수 무키 배치가 베이스를 밟고 던졌다. 이 정도 차이가 있는데 네. 이 두 경기 모두 정말로 역사에 남을 명승부였는데요. 또 역전패 위기의 순간 병살타로 명승부를 마무리 지었다는 점에서 베이징 올림픽 결승전과 2002년 월드 시리즈는 신기한 인연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우리 욕심인데요. 이제 이루수에 이제 김혜성 선수가 있었으니까 이전처럼 6-4-3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어떤 조금 우리 입장에서의 아쉬움이 있는데 근데 게임은 어떤 것 같습니까? 뭐 6-4-3으로 갔어도 충분히 성공시켰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당시에는 유격수가 베이스를 밟고 던진 무키 배치 판단이 옳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김혜성 선수는 뭐 당당하게 팀의 일원으로서 우승 반지를 받게 됐습니다. 네. 김혜성 선수가 사실은 뭐 대주자 요원으로 분류됐었죠. 그런데 대주자로 투입될 기회를 좀처럼 잡지를 못했어요. 네. 특히 3차전이 18회까지 갔지만 출전을 못해서 로버츠 감독의 머릿속에 김혜성이 없는 것 아닌가 했는데 연장 11회 말에 이렇게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투입되자마자 무사 2루에서 상대가 번트를 댔는데 1루에 베이스 커버를 들어간 선수가 바로 김혜성 선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팀 승리에 보탬이 되면서 김혜성 선수가 월드 시리즈에 출전했고 우승까지 차지한 두 번째 대한민국 선수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2001년도 마무리 투수로 뛰었던 김병현 선수였죠. 예. 김병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했습니다만 월드 시리즈에서는 계속해서 홈런을 맞으면서 비운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김병현 선수에 이어서 김혜성 선수가 정말로 마지막에 투입이 되면서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 차지를 했는데 재밌는 건 2001년과 2025년 월드 시리즈가 모두 7차전까지 가는 명승부였고 네. 한국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라는 공통점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번에 나왔을 때 한기다 이번 시리즈가 오타니하고 게레로가 아마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는 걸 거다. 이렇게 주목을 시켰었는데 지금 본 MVT는 야마모토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월드 시리즈 정말 잘했습니다. 네. 홈런도 많이 쳤고 팀 타선을 이끌었는데요. 야마모토가 더 잘했습니다. 네. 야마모토는 84년도 롯데 최동원 선수를 연상시킬 정도로 계속해서 역투를 해서 야마동원이란 말까지 들었고 네. 정말로 투혼 넘친 모습을 보여서 국내 팬들에게도 엄청난 박수를 받았습니다. 야마모토가 7차전에 9회 절체정명의 순간에 등판을 해서 2와 3분의 2이닝 동안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를 지켜냈는데요. 네. 놀라운 건 하루 전 6차전에 선발로 나와서 96개를 던졌다는 점이에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이틀 연속 마운드에 올랐다는 점이고 보통 선수들이 선발 다음 날에는 어깨가 아예 올라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 상황에서 던졌을 정도로 놀라운 투구인데 6차전 끝나고 인터뷰에서 야마모토가 뭐라 했냐면 팀에서 던지라 하면 던지겠지만 응원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네. 실제로 하는 사이에 마운드에 나갔고 예상보다 훨씬 더 잘 던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3차전에 이렇게 불펜에서 몸을 풀었던 게 뭐냐면 18회까지 갈 때 또 던지려고 몸을 풀었는데 2차전에서 완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매 경기 놀라운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많은 박수를 받았고요. 특히 원정 3경기를 모두 승리 투수가 된 건 야마모토가 사상 최초고 오타니 게레로가 아닌 이번 월드 시리즈의 주인공이 바로 야마모토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진짜 월드 시리즈 정말 재밌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승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각지의 전통 축제가 후계자를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후쿠오카현 구르메시의 전통 사자춤 축제. 무게 20kg인 사자탈 하나에 2사람이 필요한데 사자춤을 추겠다는 사람은 없이 떠나는 사람만 늘고 있습니다. やっぱり寂しいですけどね。やっぱみんなやっぱどんどん出ていくもんですからね。もう出ていったらなかなかやっぱ帰ってこないですね。 결국 지자체가 지역 전통 행사 지원대라는 이름으로 축제 주최 측과 자원봉사자들을 연결시켜 해결했습니다. 이번에도 3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頼もしい戦力ですね。いやもう